자, 이번에는 박원석 전 의원이 준비해 오신 판도라 열어보죠. 요즘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러실 텐데요. 이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너무 좀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게 이게 외교입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중국이 굉장히 예민해할 수 있는 얘기, 이 얘기를 덜컥 던져놓음으로써 지금 뭐 일파만파되고 있고 러시아,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 외교는 땡땡땡땡 때문이다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능 외교라고 못을 받고 시작하니까 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원래 정치에서 상대를 이기려면 규정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무능 외교라고 동의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냉전 시대 때문이다. 냉전 시대 때문에 나온 예. 발언들이다. 왜냐하면 신냉전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이죠. 최근 30년과는 완전히 다른 기조로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대만의 안보는 대한민국의 안보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어떤 무력을 사용해서 침공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나온 발언.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한 내용도 만에 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다. 이러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개입 안 하기가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땡. 일단 출제자의 의도를 못 읽은 것 같고 제가 조금 이제 보충해서 출제자의 의도가 불손해서 그래요. 불손해서. 힌트를 조금 주세요. 힌트를 조금 네, 드리면은 윤 대통령이 저렇게 사실은 선무당 사람 잡는 식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발언을 하는데 옆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조언하는 참모들이 없어요. 참모들이 입 다물고 있는 이 현실이 힌트다. 김 소장님 감이 오세요? 제가 정답 말씀드리면 좀 싱거워질 것 같아서 좀 좋아하긴 한데요. 이렇게까지 힌트를 주신 이상 제가 맞출 수밖에 없겠네요. 뭐예요? 59분 때문이다. 네? 59분. 59분 네 글자.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의 별명을 59분 대통령이라고 부른답니다. 60분 회의하면 59분 동안 대통령 혼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문화일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말 점유율이 70%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올라갔네, 점유율이. 예, 올라갔습니다. 원래 50분이었는데. 예, 50분에서 59분까지 올라가 있는 지금 동조하시네요. 위험한데. 동의하시네요. 큰일 날라고 지금. 주세요. 59분은 못 알아들은 거야. 그 사이에 또 늘어난다. 아니 그 정신줄 놓고 있다가 한 방에 훅 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면서 야, 외교란 말이야? 북한이란 말이야? 중국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김정은 뭐 볼 거 있어? 버리장머리 고치면 되지. 뭐 좀 복잡하게 생각하냐?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면 이 문제 싹 해결이 돼, 한 방에. 그러니까 지금 너 뭐 해야 돼? 그래, 일본을 감동시켜야 될 거 아니야. 짜봐. 1월까지 짜봐. 왜 시간이 자꾸 걸려? 김성한 잘렸죠. 이문희 잘렸습니다. 그러면서 김태호 차장이 실세로 부각하죠. 야, 너 일 잘한다. 이번에 미국 협상 그 외교안보실장 보내지 말고 네가 가라. 해서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이 가지 않고 이분이 심지어는 직전 주미대사였는데 김태호 차장이 갑니다. 갔다 오고 나서 로이터 통신에서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 러시아 빡 선 긋고 저희는 한미일 동맹으로만 갑니다. 바이든 대통령님 필요한 거 없습니다. 제 충신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연기 실력이 계속 느셔요. 아니 뭐 연기 실력도 늘었고 예. 굉장히 가까웠는데 아쉽게도 정답에서는 땡. 굉장히 가까웠는데 땡. 땡이에요? 네. 땡이에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네. 굉장히. 이건 주관식 같으면 한 반쯤은 주는데. 주관식이면 점수 주지요. 10점 만점에 5점 이상 받을.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보세요, 교수님. 아니 저도 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맞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무능 외교라고 규정해놓고 거기를 답을 달으라면 어떻게 달아?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윤 대통령 무능 외교는 박원석 때문이다. 박원석은 이렇게 해놓고 뭐 어쩌라는 거야? 본인이 규정해놓고. 작정하고 틀리시네요. 네. 정답 뭐예요, 정답? 아니 저도 정답 하나 말할게요. 그래서 예. 거기에 우리가 또 부안해동하지 않고 우리 당의 입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 무능 외교는 무식 야당 때문이다.
아, 무식 야당 때문이다. 지금 신냉전이라는 거대한 이 변화의 쓰나미 속에서 야당도 대한민국의 국가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지 그거 모르고 그냥 무식한 채로 무식 야당 때문에 무능 얘기 자꾸 타령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답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정답이 아닐 뿐더러 태도도 땡. 박원석 때문이다 뭐 이런 걸 거론했기 때문에 점수를 마이너스를 줘야 돼. 마이너스입니까? 예. 저는 그 윤 대통령의 무능 외교는 득자 생존 때문이다. 득자 생존? 득자 생존. 그 무슨 요게 요즘 신조어인데요. 아, 적자 생존에서 59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59분을 얘기하니까 참모들이 듣고 앉아 있습니다. 감히 이견을 얘기하지 못하고 저희가 틀렸고 예. 저렇게 하면 우리 국익에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이 조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야 사니까. 들어야 산다. 이게 박근혜 정권 때는 적자 생존이라고 했었어요. 적는 자가 살아남는 그때는 적어야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열심히 보고 레이저를 쏘고 있거든. 불안불안해 옆에서 보기에. 안 적는 사람은 그다음 국무회의 때 안 보인다든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적자 생존이었는데 네. 지금은 입 다 다물고 득자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득자 생존 때문이다.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 일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기초한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입장입니다. 우선 궁금한 게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볼게요. 우선 궁금한 게 이게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튀어나온 발언이냐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전에 계산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1년 2개월 동안 예. 문재인 정부 말기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딱 3가지였습니다. 저게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예. 저 전쟁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 반대 연장선에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한다. 예. 3번째, 단 그러나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 3가지 원칙을 변함없이 갖고 있다가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 오니까 미국 각이 앞서서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자락을 깔은 거예요. 저거 이번에 가서 미국 가서 합의하고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냐고요, 그러면은. 이건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다. 그럼 우리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북한에 대한 러시아제 첨단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지금 국제정치나 국제질서라는 게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진영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대한민국의 특수한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와 북한의 이런 어떤 군사적 위협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러시아, 중국과 일정한 수준의 외교를 해야 되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북방 외교를 시작한 이래로 35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의 기조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더라도 균형 외교였고 때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를 해왔어요. 이걸 다 일거에 깨버린 겁니다. 그럼 왜 깼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한미동맹 맹신론에 빠진 거죠. 맹신론? 네, 그러면은 미국이 다 우리 안보도 지켜주고 경제도 지켜주고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까? 이번에 배터리 반도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장벽들을 미국이 세우고 있는데 정상회담 의제로도 못 집어넣었어요. 기존 30년의 문법으로 해석을 하면 저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을 놓고 과거의 시각으로 보면 왜 저러냐, 문제가 많다,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하겠습니다만 그건 국제 질서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개입 안 할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정말 동서 진영 간의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무기 지원을 우린 그래도 절대 안 한다? 이게 오히려 지금
국제 질서를 못 읽는 겁니다. 어찌됐든 큰 틀에서 보면 김영남 의원 말대로 지금의 새로 형성되는 동북아 질서와 국제 질서에 대한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모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신냉전 체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든 편을 확실히 줄 수밖에 드는 게 없어요. 국익을 위한 계속 것이다. 균형력을 이야기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균형자, 밸런서라고 하는 국제적 지용을 썼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아시죠? 밸런서 역할을 하는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요. 그만한 힘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한판 승부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거기서 균형을 잡아주겠다. 불란스와 독일이 서로 경쟁할 때 영국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만한 힘이 있을 때 세력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균형 외교가 불가능한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는 국가 이익 차원을 철저히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편승 외교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기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정부 외교 정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 먹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집권을 하고 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 동안 숙성을 시켜서 나의 외교 정책은 이렇습니다라고 마스터 플랜을 내놔요. 그리고 거기에 강론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외교를 해가죠. 하지만 이 정부는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왜 총론 제기를 안 하느냐? 없는 게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를 하려면 뭘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할 텐데 로이터 통신 읽어본 다음에 대통령이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도 웃기는 거고 저는 장담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말이 들어갈 것이고요. 중국은 완벽하게 반발할 것이고 푸틴 대통령도 한국이랑 선을 긋게 될 것이고 지금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150개가 넘는 법인들은 그냥 다 끝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일인 겁니다. 예. 저는 어쨌든 지금 국제 질서라는 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편승 외교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약소국 외교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약소국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중진국으로서 중진국다운 외교를 해야 되고 그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익에 따라서 임기응변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리고 어느 세계 그 경제 10위권 국가가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합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주변의 사강으로부터 다 두들겨 맞는 상황이 오는데 아니 대일 외교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일본한테 성의를 다하고 퍼주기로 했는데 야스쿠니에 공물 올리고 외교 청소의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이게 대한민국 외교의 현 주소예요. 공물을 바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지요. 그러나 기시다가 지난 행사에도 공물을 바쳤고요. 그러니까 안 하던 걸 한 게 아니라는 거. 누차 그들이 해왔던 거라는 말씀드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우리가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걸로 털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은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한일 관계를 그런 식으로 풀어가겠다는 모색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 위안부 문제를 양보했습니까? 독도 문제를 양보했습니까? 후쿠시마를 양보했습니까? 그런 건 양보 안 해요. 근데 강제징용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사법부 존중을 해야 되는 판결이 있고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그걸 손 놓고 있었던 게 문재인 정부인데 이걸 풀겠다고 해서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혀 다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모색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정부가. 교수님 앞에서 제가 무슨 문자를 넣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 고래 싸움에 새우가 칼부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이 신냉전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고 그런 흔적은 여러 군데서 있습니다. 일단 미국 보십시오. 배터리 같은 경우에 CATL이 테슬라에 물건 납품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태연하게 그걸로 지금 미국 보조금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포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CATL 기술을 들여와서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공장을 차려요. 자기들끼리 냉전이라고 고래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보십시오. 중국이랑 러시아랑 관계를 완전히 끊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편을 먹게 만들었고 지금 러시아에 있는 이 과학자 5명만 북한에 들어가면요. 저 ICBM 궤도 재진입 이거 만듭니다. 그리고 러시아랑 중국이랑 북한의 사이를 붙이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랑 사이를 벌이자는 것은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했던 지난 35년간의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다. 이거야말로 친북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아니 지금 그 아직 냉전 시대가 도래는 안 했는데 왜 앞서가냐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황이 급진해 있고 심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워런 버핏이 대만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죠. TSMC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거 다 회수했어요. 아직 신냉전 시대가 도래를 안 했는데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실제로 심각하게 다가온 위협으로 알고 자기 돈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국제 룰이 빨리 바뀌고 있고 이미 바뀐 상황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 현상 변경 세력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2022년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식 발표해요. 네. 그 똑같은 내용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나 야당이 공부 좀 해서 공격을 하든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 했어요 그때도. 그때 그랬어요? 인도 그때 태평양 정리를 해서 전략이 발표를 대한민국에 했어요. 어딨냐? 대만 해협 문제는 현상 변경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로이타 통지에서 했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입장의 확실한 변경이 아니고 김성애 소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 이거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관계 끊고 중국 관계 끊고 그러면 큰일 나죠. 자, 그게 아니고 자. 지금 모색을 새롭게 해보는 예. 고민의 단계라는 제가 말씀이에요. 끼워드리겠습니다. 제가 끼워드리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발언해야 한다는 데는 또 이의가 없으신데 이것은 국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라는 평가와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가 지금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발언은 던져진 거고요. 각국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응을 일단 한번 좀 보죠.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떡합니까?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근데 말해서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보 태세를 재정비하고 튼튼히 하는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책 없는 얘기예요. 저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저건 미국이 쓰고 싶어하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쓴 겁니다. 그거 내정 문제 아니야. 그거 글로벌 이슈야라고 중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근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공할 경제적 보복을 해올 거예요. 그에 말의 대한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끝나지 보세요? 않습니다. 끝나지 절대로. 않아요? 중국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요?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냐는 겁니다. 한미동맹 강화도 좋고 글로벌 국제 질서가 변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하고 교역 1위 국가라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 되잖아요. 그 중국이 사드 시대처럼 사드 때처럼 예. 대규모의 경제 보복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지금 그럴 상황이 저는 아니고요.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이 중국의 외교부나 중국 지도자들의 반응은요. 비단 대한민국에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대만 문제 언급할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관용어구예요. 아, 그래요? 미국 바이든한테도 했고 일본한테도 했고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겁먹어서 할 필요는 없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 안보도를 모색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요. 모색을 해야지 이렇게 심중치 못하게 그걸 입 밖으로 꺼내서 얘기합니까?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보면 이걸 마치 막 더 키워가지고 야당이 나서가지고 이 큰일 났다. 러시아하고 관계 끊고 중국하고 관계 끊고 적대국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엄살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당은 이게 아까 그런 식으로처럼 왜 꼭 그 전에 해야만 됐느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공동성명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하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금 이 침공 과정에서 국제적인 인도주의 원칙에 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 대응을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그 그때 이야기를 하면 한 됩니다. 거예요. 그때 지금 미리 저렇게 가정해 놓고 무기를 지원할 것 같은 자락을 깔아놓지 말고 러시아는 이미 의심하고 그런 있어요.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이미 의심하고 근데 있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그 정도 폴란드의 우호적 OST를 분위기에서 이야기한 걸 이미 왜 의심을 하고 야당이 있고. 침소봉대를 하냐고. 자 보세요. 이거를. 그리고 이게 침소봉대 하는 거지. 아니, 보세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렇죠. 민간인 공격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쟁법 위반, 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대량 학살은 아직 그 벌어졌다는 증거가 뚜렷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일을 마치 새삼스러운 전제라는 듯이 깔아놓고 그럴 경우에 우리는 무기 수출하겠다는 것, 무기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무기 지원할 의사를, 즉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무기 지원을 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거고 저는 이거 한미 공동성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그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러시아의 저런 러시아와 관계는 어떻게 할 건데? 러시아의 무도한 저 독재 국가가 정말 국제기금을 위반하고 침략을 했는데 우리는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지금 참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러 관계, 러시아를 눈치를 통한 보고 있었던 북핵 문제에 건데 대한 억지력 어떻게 하실 거예요? 28개국은 이미 선진 국가들은 다 무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 근데 국가들만 하고 상황이 있죠, 나토 국가들. 우크라이나 전쟁사에 악화되고 우리가 예. 도저히 인권 국가로서 그다음에 한미 동맹 국가로서 미국을 도와서 군사 지원 아니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상황이라면 해야 미국의 되는 혈맹인 거죠. 일본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받고 우리는 안 군사적 하겠다고 지원하고 뭐가 있어요? 됩니까? 여기까지. 대량 학생이 안 나타났잖아요. 여기까지. 굉장히 뜨거운 문제네요. 아니 내가 볼 때 야당의 역할은 있지도 않은 가정을 키워가지고 침소봉대에서 대통령의 말라는 역할은 거예요. 외교 문제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인정한다니까. 국익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그러니까 발언해야 뉴욕타임즈 되고 기고를 하는 게 제일 알겠습니다. 좋아하는데 국민적 국가적 합의가 알겠어. 이루어진 다음에 뜨겁네요. 발언을 해야 돼요. 뜨겁네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자, 너무 자, 침소봉대 하지 마세요. 자, 이 상황은 벌어졌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또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 논의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박원석 의원의 판도라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무능 외교는 듣자 생존 때문이다의 한 줄 평. 아전 인수다. 아전 인수다. 김 교수님 박원석 의원이 좀 적자 생존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라. 좀 적으세요. 저 계속 적어요. 김 소장님. 아깝이 같은 칼럼에 등장했던 두 단어 중에 제가 하나를 얘기한 건데 다른 단어였거든요. 뜨끔해서 맞출까 봐.